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이제 유체에서의 압력, 즉 유체 역학에 대한 내용 마지막 시간이고 이제 문제풀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풀이 방법을 우리가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어렵습니다. 안 어려워요. 네, 여러분 차근차근 우리가 실제로 말씀드렸지만 유체의 특성만 여러분 조금만 고려해주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 교재 274쪽에 있는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U자간이 있고요. 물을 채우고 반대편에 기름을 부었더니 평형을 이루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기름이 이만큼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경계면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죠? 교재하고 잘 비교해 보세요. 여기는 물이 이만큼 올라온 거고요. 이렇게 경계면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 둘에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기름의 비중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참 선생님 그 얘기 하나 해야 되겠다. 요 얘기는 선생님 빼고 넘어갔었는데 비중이란 건 뭐냐면 비중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은 물체의 밀도를요 4도씨 물, 그렇죠? 4도씨 물에 물의 밀도 있죠. 물의 밀도로 나눈 값이에요. 그럼 여러분 알고 있지만 물의 밀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이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물체 밀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이다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숫자는 얘가 1이기 때문에 나눠줘도 변하지 않아요. 대신에 밀도와 밀도의 단위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단위만 날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중이란 건 결과적으로 밀도랑 똑같은 숫자, 값은 똑같으되 단위만 없애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고, 그렇다면 기름의 비중을 구하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름의 밀도를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압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건 압력.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 사람을 그리려니까요. 이 사람이 이고 있는 이 지금 유체 기둥,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고 있는 유체 기둥은 같은 높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같은 지금 어떻게 되죠?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쪽에 압력이 더 크면 이제 더 밀려 들어가고 막 이쪽이 더 크면 이쪽으로 더 밀려 들어가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평행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평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지금 같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이고 있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보게 되면 기름을 지금 이만큼 이고 있죠. 근데 여기 이제 공기가 위에 있을 거니까 여기에는 대기압이 있을 겁니다. 대기압을 선생님 P로 나타낼게요. 대기압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 거고요. 그렇죠? 여기도 이제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겠죠. 그렇죠?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지금 이걸 우리가 A라고 한번 할까요? 이 사람이 지금 이고 있는 압력을 PA,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고 있는 압력을 PB라고 한다면 지금 A라는 사람이 이고 있는 압력은 PA는 우선은 대기압이 추가되고요. 대기압이 추가되고 그다음 기름, 그렇죠? 로 기름의 높이가 로지 H인데 요 길이가 L 플러스 D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로지 L 플러스 D가 됩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제 B라는 사람이 이고 있는 거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있는 대기압 플러스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요거를 이제 계산해 줘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나타내냐면 대기압 플러스 이건 뭐야? 플러스 거기다 써. 대기압 플러스 요거 공기기둥, 요거 공기둥의 압력 우리가 계산해 보면 로 공기라고 쓸게요. 로 공기 그다음에 G D가 되겠고요. 요만큼 공기기둥. 그다음 이만큼 물기둥을 또 지고 있죠. 플러스 로 물 플러스 G L이 되네요. L. 예. 되겠습니까? 요 둘이 같은 거예요. 요 둘이 같은 거. 됐죠? 그럼 요 둘이 지금 같이 지금 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됐습니다. 그럼 요 둘을 갖게 놓게 되면 얘들 갖게 놓을게요. 갖게 놓게 되면 자, 얘네들은 사라지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로 기름 G L 플러스 D와 그리고 요거 로 공기 G D 플러스 로 물 그다음에 G L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름에 대한 비중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걸로 나타내면 되는 건데 밀도를 구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요 로만 남겨주면 로 기름만 남겨주게 되면 그렇죠. 기름만 남겨주게 되면 여기가 G L 플러스 D가 되겠죠. 그럼 요게 이제 이상하게 썼다. 이상하게 썼어. 자, 다시 기름만 여기다 쓸게요. 로 기름만 남겨두게 되면 결국에는 GL 플러스 D, 그렇죠? 이걸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분자에는 로 공기에 GD랑 플러스 로 물에 어떻게 됩니까? GL이 되는데 이게 정답이네요. 그러면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없네요. 예, 정답이 없습니다. 그거네요. 여기 이 문제는 요게 조금 주어지면 좋을 건데 실제로 여기서 보면 이거네요. 요 부분이 없죠.
공기에 대한 쉽게 말하면 밀도 있잖아요. 밀도를 무시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랬잖아요. 이런 공기는 이런 유체들에 비해서 뭐 이 부분을 이제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에 그런 게 좀 주어지면 좋아요. 단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물의 밀도와 그 다음에 기름의 밀도에 비해서 이 공기의 밀도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한참 작다. 이런 표시들이 있어야 혹시 이 더 좋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 자체가 이렇게 안 주어져서 그런데 이 지금 답을 봤을 땐 이걸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물을 이고 있는 거랑 기름을 이고 있는 거랑 요만큼의 공기는 거의 이거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무시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무시하게 되면 요거를 우리가 비중이라 해서 그냥 지워버릴게요. 싹 지워버리게 되면 요게 되죠. 그럼 여기 요거 로 물도 나눠주게 되면 그렇죠. 로 물이 되는 겁니다. 로 물.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이 요게 되니까 G 약분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산하면 L 플러스 D분의 L이 되겠죠. 예, 요거 구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거 날려버리니까 바로 정답 4번 나오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유체가 들어있을 때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유체가 들어있을 때랑 공기가 들어있을 때 대부분 공기의 그 밀도는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좀 주어지는 게 사실은 좋은 거다. 그래서 좀 감안해 두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자, 요 그림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얘가 이고 있는 이 지금 유체의 그렇죠. 높이 쉽게 말하면 요거 얘가 이고 있는 양이 유체 양하고 얘가 이고 있는 유체 양은 결국엔 같아서 이 높이에서는 같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이만큼이 비어 있지만 그럼 얘가 훨씬 더 뭐 이만큼 채워져 더 많은 양이 채워지고 여기는 더 적은 양이 채워졌어도 얘가 같다는 얘기는 얘가 더 밀도가 크다고 얘가 더 밀도가 작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 더하기 요거랑은 요 밑에서는 같은 높이에서는 같은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사람만 그려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요건데요. 그래요.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무게를 측정했더니 26.5뉴턴. 그쵸? 26.5뉴턴이고, 그 다음에 물 속에 잠겼더니 16.5뉴턴이에요. 그럼 10뉴턴이라는 게 어디로 날아갔어요? 그렇죠. 이게 물이 받쳐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된다? 10뉴턴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옳은 거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체 질량은 1kg입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26.5면은 여러분 물체 무게는 mg잖아요. 그것이 26.5인데 26.5인데 이게 10이니까 질량은 얼마가 됩니까? 질량은 m은 여기다 쓰게 되면 2.65가 되네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m은 2.65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은 10뉴턴이다. 이건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10뉴턴만큼 빠진 게 물이 지금 들어줬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물체의 밀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체의 밀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 질량에 대한 그 부피의 비잖아요. 근데 질량이라는 건 우리가 알아요. 얼마죠? 2.65라는 거 우리가 지금 구하니까 부피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부력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완전히 얘가 잠겼어요. 이 부력이라는 것은 결국엔 뭐였습니까? 10뉴턴이라는 것은 물의 무게입니다. 물의 무게가 바로 부력이었죠. 근데 어떤 물의 무게? 얘가 빼낸 물의 무게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물의 무게가 10뉴턴이라는 얘기인데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 이 물의 무게 10뉴턴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 물의 무게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뭐 mg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물의 질량으로 한다면 근데 이걸 우리가 유체식으로 바꿔주면 로 그다음에 vg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이 10뉴턴이죠. 근데 여기 이걸로 계산해 보면 이건 얼마입니까? 10이니까 요거 약분되면 약분을 왜 x로 표시해? 요거를 약분을 해버리면 1이 돼버리고요. 로라는 것은 여기 얼마로 주어졌냐면 10의 3승이래요. 됐죠? 그럼 V라는 것은 얼마입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이걸로 나눠줘야 되니까. 됐어요. 그러면 질량은 얼마? 2.65였고 얘 지금 물의 부피가 지금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인데 그것이 바로 뭐다? 물체 부피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물체 부피랑 똑같아요. 얘 물체 부피만큼 얘가 물이 밀려나간 거니까 체인지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부피 여기다 그냥 적용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2.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이니까 그냥 10의 3승. 요거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맞네요.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하고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예.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뭐 요란만 하지 파스칼 법칙은 쉬워요. 한번 보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돼 있고요. 중요한 거는 단면적 A 쪽이 단면적 2보다 20배가 작대요. 그럼 여기가 A1이
뭐 예를 들어 1이라고 하면 요 단면적은 20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알겠지만 압력이 다 고루고루 전달되다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된다? 20배 더 큰 힘의 출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대신에 이동하는 일의 양은 우리가 일의 원리에 의해서 얘는 이동하는 거는 얘가 D가 20을 집어넣으면 얘는 1밖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럼 볼게요. 입력적 힘이 출력적 힘의 20분의 1배다. 그렇죠? 힘은 얘 쪽은 훨씬 적게 들죠. 20배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누르는 거. 맞는 내용이고요. 입력점 피스톤의 이동 거리가 출력점 피스톤의 이동 거리의 2배죠. 그렇죠. 얘는 2배만큼. 대신에 힘은 1밖에 안 들지만, 자, 힘은 1밖에 안 들지만 거리는 20만큼 넣어야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1밖에 안 올라오지만 힘은 20배 출력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힘이고 여기는 이동 거리면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20 곱하기 1이라고 해서 여기도 힘, 이동 거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1, 2,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맞고요. 입력적 힘이 한 일과 출력적 힘이 한 일은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자꾸 니은 이거 다 맞네요.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안 어렵죠? 안 어려워요. 유체 안 어렵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뭐 불형 문제겠네요. 뭐 애가 뭐 물속에 들어가 있고 막 그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밀도가 1인 물이 담긴 용기. 자, 얘가요. 물이요. 로가 1이래요. 됐죠? 그 다음에 밀도가 4. 얘 물체 밀도는 4랍니다. 그렇죠? 부피가 그리고 얘가 부피가요. 얘 부피가 100이래요. 100. 됐죠? 100cm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미터로 바꿔주면 이제 0.1이 되겠네. 0.1. 금속 덩어리가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세요. 자, 얘라는 애는 중력이 있을 겁니다. mg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 어떻게 되냐면 얘에 대한 부력이 있을 거예요. 부력을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b로 나타낼게요. 그럼 얘에 대한 거를 mg인데 이걸 우리가 그 유체식으로 바꿔볼게요. 질량은 rho v라고 그랬죠. g인데 이 rho는 지금 물체 질량이기 때문에 물체 밀도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4. 부피는 얼마? 0.1. 그 다음에 g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 4N이에요. 4N. 즉 얘의 무게는 4N입니다.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력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부력은 mg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 물체 질량이 아닌 얘가 빼낸 물의 질량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다? 마찬가지로 로 vg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건 물이라고 그랬죠. 물의 밀도가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 그 다음에 부피는 똑같죠. 얘의 부피랑 얘가 빼낸 물의 부피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0.1, g는 10. 그럼 어떻게 됩니까? 1. 이거 진짜 희한하다, 그렇죠? 예, 무슨 이진법 코드 같아요. 자, 여기 곱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1N이에요. 됐죠? 그러면 밑으로 4N, 부력은 1N.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얘는 3N만큼 힘을 받으니까 낙하해야 되는데 정제했다는 얘기는 밑에서 이 그릇이 받쳐주는 수직 항력이 얼마? 3N이라는 얘기죠. 끝났어요. 자, 기억. 금속 덩어리의 무게는 4N이다. 맞죠? 맞습니다. 그죠? 부력의 식으로 그러니까 부력의 표현으로 우리가 유체 표현으로 구한 거예요. 부력의 크기는 1N이다. 구했죠. 예, 그 다음에 금속 덩어리가 바닥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5N이 아니라 3N이죠. 그래야 힘의 평형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제는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연습을 하면요. 부력은요. 너무 쉬워요. 자, 5번 문제,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벤츄리간 뭐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문제를 보게 되면 요 A1하고 A2가 이제 5대 1, 면적의 비가 이제 5대 1 이렇게 한번 쓰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로원인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로원이 기체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동시키게 됐을 때 요게 이제 압력 차이 때문에 이렇게 얘가 올라갔다. 그렇죠? 원래 바로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뭐 이건 문제 간단하죠. 한번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1지점과 이제 기억부터 보게 되면 1지점과 2지점에서 기체 속력의 비가 1대 5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세요. 이쪽에 면적이 5라면 여기서 지나가는 속력은 어떻게 됐나요? 여기가 1이 돼야 되겠고 이제 두 개를 곱하게 되면 같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가 1이라면 여기 곱하기 5를 해주게 되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속도의 비는 1대 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속력의 비는 1대 5다. 기억 보면 이렇게 1대 5 맞죠?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1지점보다 2지점에서 압력이 더 높다고 했는데 보세요. 여긴 양이 많죠? 여긴 양이 적어요. 그렇죠? 우선은 유체라는 것에 압력을 가하려면 유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많으면 지금 똑같은 유체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는데 압력이 더 센 거죠. 얘가 많으니까 당연히 1지점의 압력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1지점보다 2지점에서 압력이 더 높다고 했는데 1지점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이거 니은 잘못된 내용이고 자, 이거 보면 1지점과 2지점에서의 압력 차이 요거에 대한 압력 차이 여기서 보면 P라는 압력이 있는데
이 P라는 압력은 온 사방을 다 작용하죠. 근데 여기 구멍이 뚫렸어요. 그럼 이쪽으로도 압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P1이라고 예를 들어 한번 써보고 이 지점에도 압력은 사방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구멍 뚫린 이쪽으로도 압력이 작용하겠죠. 이게 P2예요. 그래서 P1과 P2의 압력 크기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된다? 밀려 올라온 거죠. 그 올라온 높이는 요만큼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트 GH만큼. 그래서 압력의 차이는 로트 GH다. 이게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이렇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무조건 막 베르누이 방정식 막 써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여러분들이 방정식 쓰는 것도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 건데 한번 보면 베르누이 방정식 하면 무조건 이거부터 그렇죠? 로1 V1의 제곱 플러스 로1 GH1 그 다음에 똑같이 P2 해놓고선 2분의 1 로트 V2의 제곱 플러스 로트 GH2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은 같아야 된다고 이거부터 써놓고 이렇게 여러분 대입하잖아요. 그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겠느냐? 자, 우선 첫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죠. 얘가 흐른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흐르지 않으면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겠죠. 물론 이쪽이 공기가 더 많아요. 여기는 공기가 더 적겠죠. 그럼 이쪽이 압력이 더 세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요 관 안에서 요 정도 차이의 양으로는 어떻게 된다? 크게 압력차가 발생하지 않겠죠. 여러분 170cm인 사람하고 180cm인 사람하고 10cm 정도의 높이 차가 있죠. 그럼 대기압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10몇 킬로 정도 되는 그 어떤 그 쉽게 말하면 우리 그 대기에서 그 10cm 정도 차이는 거의 뭐 미미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없다고 봐야 되니까 사실은 얘가 흐르지 않는다면 얘들은 정제에 있다면은 그 압력차는 없다. 그래서 이게 수평을 이루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얘가 움직이죠.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 때문에 그 유체가 있으면 얘가 압력을 가하는데 일정 부분이 지금 움직이면서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 빠져나간 게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쪽은 순간적으로 비니까는 압력이 줄어들 거고 적게 빠져나가면 어떻게 된다? 좀 약간 이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차기 때문에 많아지기 때문에 압력이 커진다. 바로 그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을 한번 여기서 적용해 볼게요. 근데 중요한 건 수평 부분 먼저 하는 겁니다. 얘가 흐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됐죠? 그럼 한번 보면 이 지점을 우리가 P1이라는 원래 이 포인트에 지금 압력이 작용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 얘가 움직이면서 작용한 압력이 2분의 1 로1. 그렇죠? 요 기체 로1 그 다음에 V1의 제곱이에요. 맞죠? 이거랑 이쪽 지점에서는 P2라는 압력이 있었는데 거기에 흐르면서 발생하는 압력, 즉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로1 V2의 제곱이 돼요. 로는 같아야 됩니다. 같은 기체이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에 얘네들이 정제했다 하면 이것도 0이죠. V가 0이니까. 이것도 0이죠. 그럼 P1과 P2는 같아야 된다가 나오죠. 이게 바로 정지했을 때 당연히 기본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아까 이제 얘는 빠르게 지나간다 그랬죠. 얘가 지금 천천히 지나가죠. 그럼 얘 천천히 지나가는 양을 그냥 1을 대입해 버릴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로1이라는 값이 이게 또 압력이에요. 얘도 압력, 얘도 압력, 얘도 압력, 얘도 압력인데 얘는 속력으로 나타냈을 때 압력이거든요. 그럼 얘는 2분의 1 로1만큼이 지금 빠져나가는데 이 양이 적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딱 한정이 돼야 되는데 얘가 적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얘는 많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P1이 높은 겁니다. 그럼 이쪽을 한번 볼까요? 얘는요, 훅 빠져나가요. 훅 빠져나간다. 속력이 빠르니까. 그럼 2분의 1 로1의 5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25가 돼요. 훨씬 커졌죠. 얘보다 숫자가 훨씬 커졌죠. 즉 빠져나가는 양이 많기 때문에 얘 P2에 있는 애는 이만큼 얘가 훅 빠져나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유체가 있으면 유체가 있으면 얘가 압력을 가하는데 얘는 요만큼이 순간적으로 요만큼 빠져나가요. 살살 빠져나가. 그럼 얘가 어떻든 양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 압력이 그대로 좀 크게 나오는데 이쪽에 있는 애는 갑자기 훅 빠져나가니까 여기 순간적으로 많이 상대적으로 양이 훅 줄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압력은 준다. 바로 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렇게 해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굳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P1 빼기 P2. 여러분들 맨날 이거 막 그냥 공식 외워서 하는 친구들은 이거 넘겨줘가지고 요거 그대로 하면은 2분의 1 로1에 25였죠, 아까. 그래서 여기 25. 그 다음 요거 이제 1 대입하면 빼기 2분의 1의 로1이 돼서 요거 계산하면 24니까 12 로1. 요게 이제 첫 번째 공식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요거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럼 요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무슨 얘기냐? 한번 보죠.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자 사람을 우리가 항상 여기 이고 있는 걸 생각하라 그랬죠. 이고 있는 걸 생각하게 되면 얘는요
P1이 눌러주는 거 플러스 이만큼의 지금 요 공기 기둥을 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P2라는 거 눌러주는 거 플러스 이만큼의 공기 기둥과 이만큼의 유체 기둥을 지금 이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 우리가 지금 여기 딱 균형을 맞춘다고 보게 되면 P1 얘가 여기만 보게 되면 P1이라는 거 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로1의 G, 자, 요 길이를 우리가 X라고 놓으면 H 플러스 X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H 플러스 X만큼 얘가 이고 있는 거고요. 얘가 이고 있는 거는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P2 눌러주는 거 플러스 어떻게 되냐면 요만큼의 공기 기둥, 즉 로1, 그 다음에 G, X와 요만큼의 유체 기둥이죠. 요거는 유체 기둥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로2입니다. 로2, 그 다음에 GH.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얘네들은 지금 날아가겠고요. 그럼 요거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P2 빼기 P1. 그렇죠? P2 빼기 P1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P1이죠. P1 빼기 P2를 해주게 되면 로2 GH 빼기 로1 GH가 되는데 아까 밀도 같은 경우는 얘는 굉장히 요거에 비해서 작다가 요걸 무시해주면 요 값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정답이 되는 거죠.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거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요 압력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제 그냥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지점과 2점에서 기체의 속력의 비는 1대5다. 이건 알죠? 왜 그러냐면 이게 연속 방정식인데 이거 방정식도 아니야. 유체랑 이상유체라는 흐름이 끊어지면 그거는 끊어지면 안 돼. 흐른다는 건 계속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A란 첫 번째 여기 면적이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 여기서 이동을 했다고 해보죠. 이만큼의 부피가 이동하면 어떻게 된다? 요 반대편도 그만큼의 부피가 이동해야 되죠. 근데 면적이 어떻게 된다? 작아요. 그럼 얘랑 똑같은 양이 여기도 같은 시간 동안 같이 이동하려면 어떻게 된다? 길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이 부피가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면적 곱하기 V 곱하기 델타 T, V1. 요거는 면적이 뭐 A2라고 하면 여기 A1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V2 곱하기 델타 T인데 T들은 같으니까 어떻게 된다? V2가 굉장히 빨라져야 된다는 바로 이런 효과가 일어나죠. 그래서 바로 요거예요, 요게. 같은 양이 지나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면적이 작은 곳은 더 많은 양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양이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더 속력이 빨라져야 된다. 그래서 부피가 같아져야 된다. 이 얘기니까 요거 바로 해결되고요. 1지점보다 2지점에서의 압력이 더 높다. 선생님이 요거에서 속도가 빠른 부분은 더 많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만큼 여기 남아있는 요 포인트에 남아있는 유체의 양은 어떻게 된다? 적다 그랬죠.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우선 그래서 보는 방법이 여기 유체가 많으니까 이쪽이 압력이 더 크다.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1지점, 2지점 압력의 차이는 루트 GH다 그랬는데 보세요. P1이라는 게 누르고 P2라는 게 누르죠. 그죠? P1이 누르고 P2가 누르죠. 그 차이만큼 얘가 요만큼이 올라갔죠. 그래서 아까 여기 계산한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요 차이만큼 루트 GH 바로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죠. 자, 이어서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흐르는 거네요. 베르누이 법칙에 대한 내용인데 뭐 양력 얘기 나오는 거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공기의 날개면을 따라 이동한 거리는 뭐 옳은 것을 구하는 걸 겁니다. 그렇죠? 거리는 윗면의 경우가 더 얘는 보세요. 요만큼 가면 되지만 얘는 돌아서 가야 되죠. 더 많은 거리를 가야 된다. 하지만 동시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빨리 지나가고 천천히 지나가니까 순간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공기들이 천천히 가니까 여기는 정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는 빨리 지나가니까 여기는 순간적으로 빈다고 보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공기의 양이 적다. 그러니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밀어 올린다. 그래서 이게 양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공기의 날개 면을 따라 이동한 거리는 윗면이 아랫면보다 길다. 맞고요. 그 다음에 공기의 흐름은 날개 위쪽이 아래쪽보다 더 느리다. 날개 위쪽이 더 느린 게 아니고 더 빨라야 되겠죠. 동시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유체 특성입니다. 예, 우리는 뭐 빠른 애가 더 먼저 도착하겠지만 얘들은 동시에 도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됐고 비행기 날개에 작용하는 압력은 위쪽이 아래쪽보다 더 낮다. 여기가 낮고 얘가 아래쪽이 높으니까 센 데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풀어봤고요. 그 다음엔 272쪽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신 기초 문제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여기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까 봤던 6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면 여기는 자, 금 목걸이의 질량을 알아보기 위해서 물을 가득 채운 컵에 넣었더니 2cm 세제곱, 2세제곱 센티미터의 물이 넘쳤다. 이게 뭐예요? 이 목걸이의 부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피가 2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이 순금 목걸이의 질량은 얼마냐? 그럼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밀도가 주어졌네요. 그럼 우리의 질량이요. 밀도라는 것은
그쵸? 질량과 부피의 비례니까, B니까. 여기가 얼마냐? 몰라요. 근데 얘는 얼마? 2예요. 그런데 밀도는 얼마라고요? 19란 얘기잖아요. 그럼 얼마가 돼야 됩니까? 38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질량은 우리가, 그래서 이거 쓰는 거잖아요. 뭐? 되겠죠? 예. 근데 이게 얼마? 2라고 했고, 얘가 얼마라고? 19라고 했으니까 두 개 곱해주면 얼마? 그렇죠. 38. 4번입니다. 간단하게 풀려야 되는 내용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2번 볼게요. 지금 페트병의 높이가 다른 3개의 구멍을 뚫고 물을 가득 채우는 각각의 구멍에서 나오는 물줄기를 관찰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만을. 자, 얘가 지금 물이 이만큼 차 있죠. 그럼 여기다가 내가 얘기했죠. 요 높이에다가 사람을 그려보세요. 얘가 이고 있는 물기둥의 높이를 보는 거야. B라는 사람, A라는 사람. 그럼 A라는 사람 보세요. 요만큼의 물기둥과 이만큼의 공기를 같이 이고 있죠. B라는 사람은 이만큼의 공기 똑같죠. 그 다음에 물은 이만큼을 이고 있어요. C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공기는 똑같은데 얼마큼? 이만큼의 물을 이고 있죠. 당연히 많은 물을 이고 있는 애가 C가 가장 많은 압력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 압력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더 많이 밀려나가게 되는 거고, B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요만큼, 공기는 다 똑같은 게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A도 이만큼, B도 이만큼, C도 이만큼. 근데 A는 물은 요만큼, B는 이만큼, C는 이만큼. 됐죠? 얘는 압력이 요만큼이니까 요만큼 내려오는 거고, A는 그보다 적은 양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볼링공으로 볼링공. 이거 끔찍하지만 얘는 볼링공을 이만큼 메고 있는 거야. C라는 애는 머리에 이만큼 이고 있어. 거기다가 탁구공을 요만큼 이고 있어요. 요만큼. 목뼈 부러지겠지 뭐.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B라는 사람, 요 B라는 지점 뭐예요? 볼링공을 이만큼 이고 있는 거예요. 볼링공. 그리고 탁구공은 얼만큼? 이만큼 이고 있는 거야. 이만큼. 똑같이. A라는 사람은 볼링공은 요만큼, 탁구공은 얼만큼? 이만큼 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이걸 우리가 압력으로 나타내긴 하지만 힘으로 나타내도 누가 더 괴롭겠어요. 얘가 더 많은 힘을 받을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생략을 같은 부분에서는 생략해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 상태에서 얘는 볼링공 이만큼, 얘는 볼링공 요만큼, 얘는 볼링공 요만큼이니까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압력을 받는 건 C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체에서는 깊이에만 관련된다는 게 바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은 관계없다니까. 압력은 포인트라 그랬잖아. 압력이라 함은 힘은 힘인데 면적으로 나눠줬다는 얘기는 이 면적에 관련 없이 얘가 형태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내 머리 위에 외부에 있는 압력들은 신경 쓸 거 없고 내 면적당 아시겠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살펴보는 거예요. 포인트 한 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구멍 C에서 나온 물줄기가 가장 멀리 나온다. 맞고요. 구멍 ABC에서 작용하는 대기압의 크기는 같죠. 탁구공의 높이는 지금 다 같잖아요. 이고 있는 거. 그래서 공기가 누르는 거, 탁구공이 누르는 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 구멍의 높이가 낮을수록 물의 무게에 의한 압력의 크기가 크다. 당연하죠. 예, 볼링공이 점점 많아지니까. 됐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님 디귿이 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그럼 이것도 보면 결과적으로 높이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높이만. 그럼 여기서 지금 이 H만큼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식용유가 담겼는데 압력의 크기를 비교해 보래요. 그럼 여기 머리 그냥 사람 그리라니까요. 머리 위에 얼만큼 이고 있느냐예요. 여기도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들 편하겠죠? 이고 있는 거 볼링공 그려. 볼링공. 이만큼 이고 있는 거고 얘도 볼링공 그려. 볼링공. 이렇게 모양 그려도 여러분 모양만 바뀌어도 이거 선생님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여기도 볼링공 그리면 결국엔 높이차. 이 높이차에 해당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괜히 그렸어. 개수까지 또 맞춰야 되니까. 어쨌든 높이가 같죠? 그러니까 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 우리가 파스칼 그 있잖아요. 그 할 때 재밌는 거는 기울어져도 같은 높이까지 올라간다 그랬죠? 이거 좀 신기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조금 선생님 과장해서 그리면 원래 얘가 이렇게 똑바로 생겼을 때는 이렇게 생긴 기둥이 지금 유체가 이렇게 높이까지 찼다고 해보죠. 근데 얘를 이렇게 기울어줬어요. 과감하게. 그래도 같은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자, 얘는요, 얘보다 과장해서 그렸지만 이 면적이 커요. 크다고. 그럼 우리가 파스칼 법칙에 의해서 면적이 크면 클수록 더 힘이 크게 출력이 되죠. 그러니까 더 많은 물의 양을 밀어 올릴 수 있는 거야. 언제까지? 결국엔 같은 높이가 될 때까지. 그래서 기울어져도 높이는 같게 형성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기울어지면 얘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이 올라가는 효과가 되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얘가 면적이 더 넓어서 그래요. 더 같은, 더 이제 큰 힘이 출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높이가 같기 때문에 A, B, C, D는 다 똑같은 압력을 받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좋은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물체가 받는 부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 속에 잠긴 물의 밀도가 클수록 물체의 밀도가 클수록 부력이 더하다. 근데 관계 없어요, 이거는. 뭐랑 관계 있죠? 뭐랑 관계 있어요? 밀도가 아니라 뭐 부피죠. 실제로 예를 들어 물에 담갔다고 한다면 이 부력이라 한다는 것은 결국에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밀어낸 물의 양의 물의 무게. 그래서 물을 많이 밀어냈다면 당연히 물을 많이 밀어냈다면 그만큼 부력이 크다. 그래서 볼링고보다는 튜브가 훨씬 더 부력이 큰 이유가 뭐냐면 이 물체의 무게랑 관련 없고 원래 채워진 그 유체를 얼만큼 빼냈냐 이거지. 쉽게 말하면 이제 유체 입장에서 기분 나쁘다 이거야. 네가 왜 들어와 이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쉽게 말하면 어떤 저항력 같은 느낌이죠. 응? 그 많이 퍼낼수록 더 너 나가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저항력 같은 느낌이에요. 이해가죠? 그래서 얘는 물의 무게이기 때문에 얘가 물을 빼낸 만큼 쉽게 말하면 부력이 크려면 어떻게 된다? 물체의 부피가 크면 클수록 걔가 잠기려면 물을 더 많이 빼내야 되겠죠? 빼내야 됩니다. 그럴수록 부력이 큰 거죠. 물체 밀도랑은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물의 무게를 mg라고 놓게 되면 이걸 우리가 유체식으로 표현을 바꾸면 rho vg가 되겠죠. 근데 이게 물의 질량이었단 말이야. 빠져나고 그 물체 때문에 나가게 된 물의 무게가 바로 부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도 물의 밀도고 물의 부피죠. 됐죠? 근데 요 물의 무게는 완전히 잠겼다는 가정 안에서는 그 물체 부피만큼 얘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같은데 물의 밀도하고는 관련이 있죠. 이해갑니까? 물의 밀도가 크면 클수록 부력은 더 커져요. 똑같은 거라도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거라도 공기 중의 부력보다 공기도 유체잖아. 얘는 밀도가 작으니까 부력이 별로 없어. 근데 물속에 담그는 부력이 크죠. 이거는 그 유체 밀도하고는 관련이 있으니까 물체 밀도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유체 밀도하고는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로 나오는 것은 약간의 여러분들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되겠죠? 선생님 헷갈리는데 헷갈리지 말고 그냥 물의 무게야. 내가 빼낸 물의 무게가 부력이에요. 되겠죠? 그러면 내가 빼낸 물의 무게가 부력이면 공기를 그만큼 빼낸 거랑 물을 빼낸 거랑 누가 더 무게가 많이 나가? 물이 많이 나가지. 그래서 부력이 큰 거야. 그렇죠? 이해갑니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2번. 물속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더 크다. 그렇죠. 부피가 크면 클수록 물체의 부피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물을 더 많이 빼낼 거 아니에요. 그럼 물의 무게가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빠진 물의 무게가. 그렇죠? 그러니까 부력이 더 커진다. 기분 나쁘다 이거야. 이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물속에 잠긴 물체 단면적. 이건 관련 없어요. 부피입니다. 부피. 되겠죠? 얼마만큼 물을 빼냈느냐죠. 물체 단면적 관계없고요. 물체가 물에 깊이 잠길수록 받는 부력이 더 크다. 그것도 관계없죠. 왜냐하면 보세요. 얘가 이만큼 잠겼어요. 그럼 얼만큼 물 빼냈어요? 이만큼 빼냈어요. 얘의 무게만큼. 이 물의 무게만큼이 바로 부력이라고 그랬죠. 그럼 더 깊이 잠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도 빼낸 양은 물의 무게는 똑같죠. 그래서 부력은 똑같아요. 다른 건 뭐예요? 압력입니다. 내가 좀 걱정되는 게, 선생님 걱정되는 게 부력과 압력을 혼동할까 봐 그러는데 부력이라는 건 물의 무게를 나타내는 거고 압력이라는 건 내 머리에 이고 있는 이 물기둥, 유체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자, 사람은 그래요. 머리가 좀 커져서 미안하지만 네가 좀 대두가 되라. 여기서는 요만큼의 물기둥을 이고 있기 때문에 요만큼의 압력을 받는다면 얘는요. 모자가 맞니 너는? 자, 이만큼의 물기둥을 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압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이고 있는 유체 기둥이 많아지기 때문에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압력이 큰 겁니다. 압력과 부력 전혀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 뭐 유체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정확히 구분해야 되겠어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이것도 관련 없고 같아요. 그래서 같아 이거는 완전히 잠겼다는 가정 하에서는 같아요. 퍼내는 물의 양이 똑같기 때문에 수면에 떠 있는 물체가 받는 부력은 물체가 받는 중력보다 더 크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수면에 떠 있어요. 그럼 중력이 작용하죠. 부력도 여기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같기 때문에 떠 있는 거죠. 만약에 중력이 더 크면 가라앉을 거고요. 부력이 더 크면 더 떠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동적인 상태가 일어날 텐데 지금 수면에 떠서 지금 정지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중력과 그 다음에 이 부력의 힘이 어떻게 된다?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더 크다가 아니라 같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같다가 돼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볼까요? 자, 그럼 이제 됐죠. 이거 뭐 끝났어요.
딱 보니까 압력 묻는 거죠. 압력은. 그리면 되지. 사람 그리라 했잖아. 얘 이만큼 이고 있고요. 얘는 얼마큼? 이만큼 이고 있고요. 얘는 얼마큼? 이만큼 이고 있고요. 얘는요. 다리. 여기 요만큼. 누가 압력 제일 커요? 얘가 제일 크지. C, B, A, D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C, B, A, D. 3번 됩니다. 이런 거 틀면 안 됩니다. 자, 6번 문제 풀어볼게요. 태평양에서 가장 깊은 곳에 마리아나 해구 근처로 깊이 가면 10km가 넘는데요. 10km. 굉장히 우리가 이제 미터로 미리 바꿔보죠. 하나, 둘, 셋. 그렇죠? 1000m. 깊이가 1000m입니다. 심해 잠수정을 타고 바닥까지 내려간다고 할 때 바닥에서 잠수정이 견뎌야 되는 압력. 그러니까 잠수정이 여기 있으면 이만큼 1000m만큼 내려갔으면 이만큼 1000m에 해당하는 높이만큼의 물기둥을 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힘을 네가 견딜 수 있겠니? 이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건 보면 알겠지만 이 물기둥의 로, 그 다음에 G, 높이차, H, 이 높이, H에 해당하는 압력, 요 압력을 얘가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라는 건 얼마입니까? 이 바닷물의 밀도가 1000이래요. 그럼 보세요. 1000 곱하기 중력 가속도는 10일 거고 H가 1000m죠. 하나, 둘, 셋, 넷. 그 공이 몇 개야? 이겁니다. 이것도 단위 문제네요. 이게 파스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치사하게 ATM으로 바꾸니까 이 ATM은 10의 5승. 그럼 5개를 지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바로 이제 ATM으로 바꿔줄 수 있죠. 이게 지금 파스칼 단위니까. 그럼 이걸 지워주면 하나, 둘, 셋, 넷, 5. 오케이, 1000. 1000입니다. 1000. 예, 1000 ATM. 됐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정답은 이제 4번인데 결과적으로 얼마만큼의 유체 기둥을 이고 있니? 요것만 해결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7번 문제 풀어볼게요. 요 문제는요. 답이 좀 이상해서 선생님이 읽어봤더니 출제자의 의도가 뭐냐면 요거예요. 가와 같이 풍선에 추를 매달아 물속에 넣었더니 평형을 이뤘대요. 지금 여기 동동동동 이고 있어요. 근데 나처럼 풍선을 물속으로 넣는데 이게 손가락으로 넣어서 이게 문제인데 보세요. 여기 밑줄 아주 깊숙이 밀어 넣었다. 이게 아주라는 그게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 답을 조금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정말 깊게 넣었다는 얘기예요. 아주 깊게. 그럼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얘가 이렇게 깊어지게 들어가면 아주 막 저기 아까 마리아나 해구까지 넣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마리아나 해구까지. 응? 내 팔이 1000m야, 1000m. 고무 팔. 막. 그래서 마리아나 해구까지 막 집어넣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엄청나게 수압이 증가될 거란 말이에요. 수압이. 그럼 얘 풍선은요, 여러분들. 여기는 기체로 차여져 있고 여기는 액체인데 수압이 굉장히 커지면 어떻게 된다? 압력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얘가 점점 쪼그라든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지금 쪼그라들면 얘가 부피가 점점 주는 거죠. 그럼 얘가 퍼내는 물의 양 역시 어떻게 된다? 적어지죠. 얘가 퍼내는 물의 양이 적어진다. 얘가 퍼내는 물의 무게가 점점 주니까 부력이 점점 작아지죠. 원래는 이렇게 평형을 이루는데 부력이 점점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 자, 다시. 얘의 지금 전체적인 질량, 무게인 mg와 부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얘가 점점 줄면은 부력이 작아지죠. F가 점점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 mg가 우세하죠. 무게가 우세하죠. 그래서 가라앉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라앉는다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세요.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 되겠고요. 8번 볼게요. 8번. 자, 파스칼이네요. 모양 봐도 그렇습니다. 그림같이 단면적의 비가 A1과 A2가 1대 50이래요.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50입니다. 그럼 여기를 만약에 F가 1에 힘을 줬다고 한다면 얘는 얼만큼? 50배의 힘이 출력이 된다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금 어떤 데 힘을 가해서 이만큼의 압력을 선생님이 추가를 시켜줬다 그러면 이 압력은 이 유체 특성상 다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요만큼의 압력이 전달돼 있으면 요 부분에도 델타 P, 요 부분에도 델타 P, 요 부분에도 델타 P, 요 부분에도 델타 P, 즉 이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다 델타 P가 다 이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힘이 출력된다 이 얘기죠. 문제는 쉬울 거예요. 자, F1에 10N 가했다면 F2에서 얻을 수 있는 이거보다 여기가 지금 10N 가했다고 하면 요거 면적에 해당한 거 여기도 지금 10N.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그러니까 압력이 요만큼 다 전달되니까 이 면적에 비례해서 압력들이 다 전달되겠죠. 그러니까 50배. 50배 지금 압력이 다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출력되는 힘은 어떻게 된다? 500N이 되겠죠. 이거의 50배니까. 됐죠? 그래요. 정답은
5번. 너무 쉬워요. 예. 뭐 산수 문제 같지 않습니까? 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가 날 수 있는 것은 9번 문제 보고 하자. 자, 비행기가 날 수 있는 것은 비행기의 날개에 작용하는 양력 때문인데 이러한 양력은 어떠한 물리 법칙에 따른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너무나 단순한 내용. 사람 이름을 아니? 그래서 이런 문제. 자, 어떻든 파스칼 법칙 아니에요. 우선은 유체 법칙이긴 한데 파스칼은 뭐라고요? 정지된 유체입니다. 여기서 보면 비행기 날개가 양력이 작용하면 그냥 있어도 비행기 어떻게 돼? 떠야지. 그냥 가만히 있어 떠야지. 그 비행기가 여러분 그거 뭐 저기 특수한 비행기 말고 막 전투기 같은 거 말고 뭐 해리어인가 이런 거 말고 여객기 막 사람들 300명 태우고 자 우리 여객기 출발하겠습니다. 이 UFO지. 양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 날개 부분에 유체 흐름을 만들어 주고요. 그 유체 흐름에 또해서 그 속력 차이에 의해서 그 유체의 양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걸 이제 좀 더 유식하게 표현하면 압력 차이인데 우린 쉽게 가자고. 양 차이가 발생하면 많이 있는 유체에서 적게 있는 유체로 밀어붙인다고.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채우려고 이동하려고 하는 게 그게 압력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붕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활주로로 가면서 푹 가면서 뜨는 겁니다. 되겠죠? 뜰 때도 보면 어떻게 뜨냐면 슉 하면서 이렇게 안 떠. 비행기 이렇게 안 떠. 순간적으로 이제 활주로 닫을 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뜨면서 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뭐 받은 각을 크게 해줘. 기술을 올린다고. 딱 올려주면 양력이 순간적으로 커져. 그럼 쫙 올라가는 거예요. 착륙할 때 어떻게 된다고? 이거 아니야 이거. 다 사망하는 거야 이러면. 착륙할 때 어떻게? 속도 주는 양력이 뚝뚝 떨어지죠? 훅 추락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된다? 받은 각 줘서 양력을 조금 유지하면서 이렇게 해서 끼쿵 쿵 끼 하면서 사람들 박수 치고 와 살았다 막 이러면서. 그렇죠? 이겁니다. 아니고 그렇죠 이겁니다. 베르누이 법칙. 예, 됐죠? 다 갖다 붙였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 추억의 이름인가요? 뉴턴의 운동 법칙, 아르키메데스 법칙. 이런 것들 파스칼하고 아르키메데스, 베르누이는 같은 단원에 나오긴 하지만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얘는 얘라 그러면 안 되고 이 법칙은 아르키메데스 법칙은 뭐라고요? 이거는 물의 무게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파스칼은 정지된 유체, 베르누이는 흐르고 있는 유체. 이렇게 잡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0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도 보게 되면 그림같이 이상적인 유체가 넓은 관에서 좁은 관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A가 20이고요. 면적이. 그 다음에 A2는 5cm고 그 다음에 V1은 1. 그 다음에 여기 V2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건데 연속 방정식이라는 걸로 우리가 하기보다 우선은 흐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비압축성 유체라 그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만큼 들어갔는데도 여기가 압축돼서 여기는 안 튀어나온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밀려 들어가면 그만큼 양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되겠죠? 들어가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20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걸 부피로 생각해 볼게. 이만큼의 양이 지금 들어갔다. 그럼 이만큼의 양이 나오는데 이 양과 이 양은 똑같아야 된다는 그 얘기니까 이거 델타 T만큼 우리가 밀어넣었다고 해볼게요. 거꾸로 우리가 연속 방정식을 우리가 한번 유도해보자 이거야. 자, 여기 델타 T라는 거. 됐습니까? 그럼 보면 얘 지금 부피를 계산하면 면적은 20이죠. 그 다음에 이 높이는 얼마가 됩니까? 요게 델타 T고 V라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요 길이는 V1 델타 T가 되겠죠. V1 델타 T가 되겠고 이 양과 이 부피와 결국엔 밀려난 유체. 자, 면적은 A2 그러니까 5 곱하기 여기는 V2 곱하기 델타 T가 요만큼의 높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V2 곱하기 델타 T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것들은 다 같은 시간이니까 결과적으로 요 V1이 얼마나 했으면 1이죠. 그럼 여기가 2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된다? 5 곱하기 V2가 돼야 되는데 이건 얼마가 돼야 된다? 4가 돼야 되겠죠. 4. 그래야 양이 같아지는 거니까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연속 방정식을 적용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밀려 들어간 양과 튀어나온 양은 같아야 된다. 바로 요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그 가끔 보면 그 치약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꽉 차 있기 때문에 꾹 누르면 누르는 만큼 나오죠. 근데 이제 쓰다 보면 이제 잘 안 되는 게 이게 완전히 비압축성 유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에 공기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게 눌러도 잘 안 나오고 이런 거지. 사실은 완벽하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나 누르면 누르는 만큼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방정식이야. 사실 당연한 거지. 누르는 만큼 나와야 된다. 이게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m/s가 되겠네요. 예,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 마그누스 힘인데 이건 여러분 좀 주의해서 봐야 돼요. 하나만 여러분 혼동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전자기 할 때 선생님 뭐 NS 그려가지고 한 거랑 요건 차이가 있는 게 뭐 여기서 여기에 이제 전류가 이제 나오고 있어. 얘가 자석대장 이렇게 돌아가면 얘 쪽 원래 기본적으로 NS의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얘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자기장이 다시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된다? 상쇄가 되고 여기는 보강이 돼서 여기서 이렇게 힘을 작용하는데 이거랑 요거는 다른 거예요. 주의할 건 뭐냐면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걱정돼서 얘기하는 건데 얘는 이렇게 지금 공을 찼죠. 그럼 얘가 공이 가만히 있다고 했을 때 유체가 이쪽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얘도 이쪽으로 지나가는 건데 중요한 건 얘가 이렇게 회전하죠. 그럼 이쪽 부분에서는 얘 흐름과 같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게 되는 거. 여기는 흐름에 저항을 하는 거예요. 저항을. 그럼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는 만나니까 여기가 강하고 여기가 강해지고 여기는 약해지니까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힘을 가한다. 이게 아니라 이거랑 다른 거예요. 여기는 같이 지나가 버리니까 어떻게 된다?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야. 빠르게. 흐름이 막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정체되어 있는 유체가 없어. 희박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공기라면 공기의 양이 적어. 근데 여기는 막히니까 어떻게 된다?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여기는 이만큼이 정체가 되는 거예요. 공기가. 여기는 공기가 정체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강하고 여기가 약해서 쉽게 말하면 이쪽으로 힘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주의하세요. 나 걱정돼서 그래. 맨날 이거 하던 습관 때문에 여긴 같은 방향이니까 여기가 힘이 강하고 여긴 작아서 이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는 같은 방향이면 빨리 지나가. 그만큼 희박해. 여기는 천천히 이게 정체가 되니까 여기는 양이 많어. 공기가 많은 데서 적은 대로 힘을 작용한다. 이게 마그누스 힘이죠. 그럼 우리가 바람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고기압, 저기압. 이건 국소적이라서 고기압, 저기압은 아니지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예요. 되겠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A쪽은 공의 회전 방향과 공기의 흐름 방향이 서로 같다. A쪽은 공기의 흐름과 공의 회전 방향이 서로 같다. 맞고요. 공기의 속도는 A쪽이 B쪽보다 빠르다. 그렇죠. 여기는 흐름이 막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축축축축 지나가는 거죠. 맞고요. 기압은 A쪽이 B쪽보다 높다. 여기가 정체되어 있으니까 공기의 양이 많죠. 그러니까 여기에 압력. 압력이 훨씬 얘가 B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A쪽이 B쪽보다 높다는데 B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압과 니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되겠죠? 이게 기압은 공기의 압력이야. 그러면 공기가 우선 있어야 압력을 작용할 거 아니에요. 공기가 없는데 무슨 기압이 있어. 수압, 물이 없어. 그럼 뭐 말 다 끝났죠.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압력을 크게 작용한다. 높이로 봤을 때도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뭐가 어려워. 이게 뭐가 어려워. 되겠죠? 쉽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어요. 예,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중 베르누이 법칙. 자, 그럼 여기서는요. 관계 없는 거 골라내는데 선생님이 포인트 잡아줬죠. 이거를 놓치고 가게 돼서 여러분들이 크게 혼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막 뒤죽박죽 섞여서. 베르누이는 흐르는 겁니다. 되겠어요? 다 같은 유체라고 해서 그 법칙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유체 특성은 선생님이 흐르는 특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지돼 있을 때랑 흘렀을 때랑 큰 차이가 발생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파스칼은 정지돼 있을 때, 그다음 베르누이는 흐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럼 아마 이 문제도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딱 봐요. 뭐 냄새가 나요, 냄새가. 예, 그거 물어보니까 정지돼 있냐, 흐르고 있느냐. 됐죠? 보죠. 공기 중을 회전하며 진행하는 공은 어떻습니까? 공이 지나가요. 그럼 유체가 흐르게 되겠죠? 이건 여러분 베르누이 법칙이에요. 뭐 어느 쪽으로 휘고 이건 뭐 난 몰라. 됐죠? 아까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비행기 날개 위쪽은 아래쪽보다 공기 흐름이 빠르게 돼. 흐르잖아, 흐름. 흐름. 베르누이. 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에 스쳐 지나갈 때 자동차가 쌩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순간적으로 공기가 빈다고 생각하면 이쪽에서 공기가 많으니까 이쪽으로 압력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휘청한다 그랬죠? 그렇죠. 이것도 흐름이에요, 흐름. 베르누이. 자, 탁구공을 가까이 매달고 그 아이 입김을 불어서 공기 흐름을 빠르게 하면 이것도 흐름이죠. 흐름. 베르누이예요. 그런데 유압식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실린더 안에 압력이 커지면 그 압력이 네 바퀴 고르게 힘을 작용한다. 이건 정지된 파스칼 법칙에 대한 거죠. 정지된 유체.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 풀어봤습니다. 안 어렵죠? 유체 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기 바라요. 자,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